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을류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을류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저와 함께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을류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주를 딱 볼 때에는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을류일주는 위아래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으면 천간은 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지는 음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천간 지지가 양이면 양, 음이면 모두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을류일주는 음으로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에 유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지지에 관성운을 깔고 있다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 명예 이런 것을 나타내니까 을류일주인 사람들은 자존심이 비교적 강하고 명예심도 강하고 그리고 명예심이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을류라는 이 일주의 모양새를 보면은요. 위에 을목은 뭐예요? 풀이라고 볼 수 있죠. 밑에 있는 유금은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뚫고 나온 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력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생명력이 강하고 추진력도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풀이라는 것은 땅에다가 튼튼히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되는데 땅이 아니라 돌이란 말이에요. 주변 환경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지에 있는 이 유금은 도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평간 도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남녀 모두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화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간능적인 걸 나타냅니다. 내가 지지에 도화살을 깔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성적이고 간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별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금은 금속을 나타내잖아요. 금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금이 아니라 유금은요. 뾰족한 바늘, 얇은 면도날 칼,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날카롭고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분야, 산업, 반도체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을류일주를 보면 위에는 뭐예요? 목기운이죠. 밑에는 금기운이에요. 목기운이 뭐예요? 시작하는 거죠. 목화토금수. 목기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계절로 봤을 때 봄에 해당이 됩니다. 금기운은 결실을 나타내죠. 계절로 봤을 때 가을을 나타냅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을류일주는 무슨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봐야죠. 지지에 유금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금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성운을 나타냅니다. 금속이 가장 딱딱하죠. 자존심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타협할 줄을 모릅니다. 금속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딱딱해가지고 눌러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따라서 타협적인 게 아니라 비타협적이라고 봐야죠. 금속에 해당이 되니까 금속 도구를 사용하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도구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보면 망치라든가 도라이바라든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죠.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 이것도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칼도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금속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속 도구를 이용하는 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유금이 절에 있는 종, 범종하고 모양이 같습니다. 절에서 에밀레종 같은 거 이렇게 타종을 하잖아요. 불교와 관련이 깊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을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때 불교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주팔자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딱 2글자입니다.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밑에 있는 대운까지 달라집니다. 일주 2글자만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눈에 확 띄는 그런 공통점은 없어요. 다만 기본적인 품성 이런 것은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 공부를 할 때 그냥 일주 2글자만 붙잡고 계속 30분 40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제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은 여자분인데요. 대학 때부터 지방에 내려와 술 마시면 남자와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을 봐갖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집을 떠나갖고 지방에 있으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남자들하고 같이 자버리는 거죠.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깡패 보스나 뭐 이런 사람들과 동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분이 막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29살 때 남자를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정숙한 여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독서실에서 있다가 결핵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안 한 거죠. 그냥 집을 나와서 독서실에 있다가 병이 걸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4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고등학교 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가 어떻단 얘기예요? 좀 얼굴이 반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남자들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집으로 와버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현재는 교회에서 10살 많은 남자와 교제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 54살이란 말이에요. 52세 2018년도에 사연을 신청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년, 신해월, 을류일, 김효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어때요? 이분이 정숙하지 못하고 많은 남자를 거치고 인생을 좀 막 사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막 한 달 만에 집으로 와버리고 1년 만에 집을 나오고 막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이 좀 책임감도 없다고 봐야죠. 여자로서. 신복감으로는 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보면은요. 일단 사주팔자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팔동 사주라고 볼 수 있고, 남자운을 보면은요. 남자를 나타내는 게 금기운 2개가 있는데 청간지지가 다 충을 받습니다. 청간은 을신충, 지지는 묘유충, 이렇게 남자에 의해서 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운이 어떻단 얘기예요? 안 좋다고 봐야죠. 아버지 운은 어떻게 봐야겠어요? 아버지 운 별로라고 봐야죠. 왜 별로예요? 이 신금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버지 궁인데 아버지에 의해서 극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딸내미가 있으면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두겠죠. 아버지 운이 안 좋으니까 이 여자분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지를 보니까 삼합이 되네요. 해수하고 묘목하고 미토하고 해묘미 삼합이 되면서 비경겁제,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해지고 배우자궁이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보면은 이제 묘유충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특징이고 역마살하고 도화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27살서부터 36살, 이때가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원진살, 37살서부터 46살까지 묘유충,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27세서부터 46세까지 20년간 비경겁제만 강하게 들어와요. 자기 고집이 엄청 세진다고 볼 수 있고 이성운까지 안 좋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20대, 30대, 40대 이럴 때 고집도 세지면서 남자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피부 미용이 직업이라 그래요. 피부 미용 관리사 뭐 이런 분이겠죠. 일찍 결혼해서 아들, 딸이 있으나 이혼 후 남편은 자식들과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남편이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생활비를 여자가 돈을 벌어서 붙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돈을 잘 번다 그래요. 7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7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분이 능력이 좋다고 봐야겠죠? 능력이 좋으나 자식과 동고남의 가족까지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고남하고 계속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년 신해월 경호일 을류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인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없죠. 인복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강해요? 식신상간운이 강합니다.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대체적으로 남자운이 안 좋습니다.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은 화기운 하나인데, 이 관성운을 극하는 식상운, 수기운은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죠. 상대적으로 관성운이 너무 약합니다. 남자운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에 보시면 도화살이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이 남자를 밝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애들은 자기가 키우지 않고 남편에게 보내고 7살이나 어린 남자랑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는데요. 이 수기운 자체도 도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게 뭐예요? 7살 연하 남자랑 만나서 같이 사는 건 좋은데 그 동고남의 가족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동고남의 가족까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봤자 나중에 이제 헤어지면 끝인데 이것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 이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지 포함해서 3개가 식신상간운인데 결과물을 나타내는 을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적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비효율적으로 보내고 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실속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지금 나이가 당시에 46세였고 지금 현재 49살 병호대운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 병호대운도 관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지금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관살이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딸이 있고 3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전 부인이 재결합 얘기를 하지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다정다감하고 이혼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사고를 많이 쳐서 인연을 끊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시면 갑인년 경호월, 을류일 기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4개, 음이 4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경겁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비경겁제가 강하면 뭐라 그랬죠? 형제 자매나 친구 복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인연을 끊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지에 보시면 도화살이 상당히 강해. 여기에서 재성운이 있고요. 월지에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있는데 옆에 있는 인목하고 반합이 되면서 인호술 반합이 되니까 이 사주가 식상운도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신강한 입장에서 그 비경겁제가 4개나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식상운이 강하고 그리고 재성운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을 잘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8세서부터 47세까지 갑술대운인데 이때의 인호술 화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화기운이 뭐예요? 일하는 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재결합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지금 일하는 운인 화기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보시면 이쪽으로는 충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합이 되죠. 그리고 지지에 보시면 이쪽으로는 충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합이 돼요. 지금 사주가 충도 2개 있고 합도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과 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체가 인생이 좀 변동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흘러가는 대운도 괜찮고 이 시주의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있는데 지금 이분 나이가 48살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부인 말고 이제 부인보다 더 좋은 그런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을류일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인이 재결합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뭐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또 다시 살아볼까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유금 자체가 날카롭다고 볼 수 있어요. 타협을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고3 남학생인데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본인도 갖고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도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는 착하고 모범적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쉬워하고 있고, 아이가 원하면 재수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뭐 재수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김효년, 정축월, 을류일, 개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주팔자 8글자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팔동 사주예요. 남자지만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3, 금기운 하나, 수기운 하나, 오행은 하나씩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 특징이 재성운이 매우 강합니다. 재성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하고 여자를 나타내니까 이것이 이제 공부하는 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봐야죠. 여기에 이제 학문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개수가 하나 있는데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는 토기운이 토국수로 한꺼번에 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성운은 별로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봐야죠. 17살서부터 26살까지의 운을 보면은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는데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고요. 그리고 이 수기운이라는 게 학문운을 나타내거든요. 인성운이 확실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의 대운은 공부나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유리한 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에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부는 이제 적고 다른 길로 나가는 게 낫다고 봐야죠. 지금 이 학생이 집중이 잘 안 된다, 본인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나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고난도의 강인한 집중력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막 사법고시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붙잖아요. 막 남들은 막 10년, 20년 해도 못 붙는 것을 뭐 한 2년, 3년 만에 그냥 딱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씨처럼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딱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집중력이 대단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18살인데 7살에 학교를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정유년에 이제 고3인데 내년 무술년에 만약에 재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안 되죠. 왜 안 돼요? 위아래로 다 토기운만 들어왔잖아요. 재성운만 들어왔습니다. 재성운이 들어왔을 때에는 공부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게다가 이 사주에서 만약에 재성운이 용신운이다, 그러면 괜찮죠. 첫 번째 기신운이죠. 토기운이 19살 무술년은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토기운이 뭘 극한다고요? 학문을 나타내는 수기운을 극합니다. 따라서 19살 무술년에 재수를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운을 보니까 27살 갑술대운은 축술 및 삼형살이죠.
오히려 을의 대운이 괜찮고요. 이 갑술 대운 이후가 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만약에 공부를 못하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장사를 배운다든가 이런 게 낫고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더라도 26살 이전에 만나는 게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찍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도 일찍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7세 계유대운 이후로는 용신대운으로 흘러간다고 봐야죠. 지금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후로는 운이 잘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을류일주를 예지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